내 아들, 내 딸 결혼할 때 보태주려고 악착같이 모은 2억 전화 한 통에 전부 사라진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저 끔찍한 상상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서 어쩌면 바로 오늘 누군가에게 현실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자녀 결혼 자금을 노리는 보이스피싱의 실태와 그 참혹한 결과를 통해 어떻게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야 할지 절박한 심정으로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건 절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디 귀 기울여 주십시오. 바로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보이스피싱 유형 중에서도 왜 하필 자녀 결혼 자금 관련 피해 사례가 이렇게 끊이지 않는 걸까요? 그 배경에는 부모의 가장 약한 골이 바로 자식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범죄자들의 악랄함이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압니다. 부모에게 자식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요. 또한 자녀의 결혼이라는 일생일대의 중대사를 앞두고 목돈이 한 계좌에 비교적 장기간 보관되는 특성, 그리고 이 중요한 이벤트를 앞둔 부모의 심리적 취약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오늘 그 구조적인 문제를 하나하나 파헤쳐 보면서 우리 스스로 경각심을 최고조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김영수 씨가명의 이야기입니다. 60대 초반의 김영수 씨는 평생을 성실하게 공직 생활을 하고 정년퇴직하신 분입니다. 그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동딸이 있었고 그 딸의 결혼식이 몇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었죠. 김영수 씨는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온 2억 원을 결혼 자금으로 전달할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딸에게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되고 싶다는 아버지의 마음에 퇴직금의 상당 부분과 노후 자금 일부까지 포함된 그야말로 전 재산과도 같은 돈이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사랑하는 딸의 행복한 앞날을 그리며 하루하루 설렘과 기쁨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평화가 깨지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어느 날 오후 김영수 씨는 자신을 검찰 수사관이라고 밝힌 한 남자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그 남자는 다짜고짜 김영수 씨의 명의로 된 계좌가 대규모 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며 지금 즉시 협조하지 않으면 모든 자산이 동결되고 처벌받을 수 있다고 윽박질렀습니다. 평생 법 없이 살아온 김영수 씨에게 검찰, 수사, 범죄 연루 같은 단어들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당황한 김영수 씨의 심리를 간파한 사기꾼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전문 용어를 교묘하게 섞어가며 불안감을 극대화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걱정 마십시오. 선생님 예금 보호를 위해 저희가 지정하는 안전계좌로 즉시 이체하시면 문제없이 해결됩니다. 사기꾼의 교묘한 심리 압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리면 공범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조치하지 않으면 모든 돈을 잃게 됩니다. 따님 결혼은 어떡하시려고요? 이런 식으로 김영수 씨를 심리적으로 완벽하게 고립시키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과 상의할 시간조차 주지 않으려는 듯 계속해서 다그쳤습니다. 결국 김영수 씨는 사기꾼이 시키는 대로 마치 홀린 사람처럼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소중하게 모았던 딸의 결혼 자금 2억 원 전액을 그들이 알려준 이른바 안전계좌라는 곳으로 송금하고 말았습니다. 송금 버튼을 누르고 나서도 한동안 그는 자신이 딸을 위해 가족을 위해 옳은 일을 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처참하게 깨졌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고 아내와의 대화 중 무언가 이상함을 느낀 김영수 씨가 뒤늦게 경찰에 연락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돈은 여러 대포 통장을 거쳐 흔적도 없이 인출된 후였습니다. 평생 모은 딸의 결혼 자금이 그 모든 꿈과 희망이 단 몇 시간 만에 공중으로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김영수 씨는 극심한 자책감과 절망감에 식음을 전폐하고 딸의 얼굴을 볼 면목이 없다며 밤낮으로 괴로워했습니다. 행복으로 가득해야 할 결혼 준비는 순식간에 악몽으로 변했고 가족 전체가 엄청난 충격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에 휩싸였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딸에 대한 미안함과 스스로에 대한 분노가 그를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박정희 씨가명의 이야기입니다. 50대 후반의 박정희 씨는
자영업을 하며 홀로 아들을 번듯하게 키워낸 억척스러운 어머니였습니다. 아들이 곧 결혼을 앞두고 있어 그동안 쌈짓돈 푼푼 모아 전세 자금에 보태줄 1억 5천만 원을 정성껏 준비해 두었습니다. 아들의 행복이 곧 자신의 행복이라 여기며 평생을 헌신해온 어머니였기에 그 돈의 의미는 단순히 액수 그 이상이었습니다. 박정희 씨는 아들이 마련한 신혼집 계약금을 치르는 날짜에 맞춰 돈을 인출할 계획을 세우고 때때로 통장을 보며 아들의 앞날을 흐뭇하게 그리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정희 씨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전화를 받습니다. 어머니, 아드님이 지금 큰 사고에 휘말려 경찰서에 와 있습니다. 피해자와 급히 합의해야 하는데 지금 당장 합의금을 보내지 않으면 구속될 수도 있는 아주 위급한 상황입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흐느끼는 듯한 젊은 남자의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박정희 씨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위험에 처했다는 생각에 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기꾼은 그런 박정희 씨의 다급한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는 아드님 휴대폰이 고장나서 지금 통화가 안 될 겁니다. 절대 아들에게 전화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마시고 저희가 시키는 대로만 돈을 보내시면 조용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며 철저히 고립시켰습니다. 박정희 씨는 사기꾼이 시키는 대로 허둥지둥 은행으로 달려가 눈물 범벅이 된 채로 1억 5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아들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송금 후 불안한 마음에 겨우겨우 아들에게 연락이 닿았을 때 아들은 너무나도 태연하게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잔인한 사기극이었던 것입니다. 아들의 무사함에 안도하는 것도 잠시 평생 아들을 위해 고생하며 모은 돈이 그 소중한 결혼 자금이 허망하게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달은 박정희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자식을 위하는 그 절절한 모성애를 악용한 파렴치한 범죄에 대한 분노와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돈이면 아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시작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에 가슴을 쳤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반복되는 걸까요? 두 사례 모두 평소에는 현명하고 신중한 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녀와 관련된 일, 특히 자녀가 위급한 상황에 처했다거나 공권력을 사칭한 압박 앞에서는 이성적인 판단력이 급격히 저하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기범들은 바로 이러한 부모의 심리를 정확히 파고드는 것입니다. 당신 자녀에게 큰일이 생겼다. 또는 당신 때문에 자녀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불이익이 갈 수 있다. 는 식으로 협박하여 정상적인 사고를 마비시키고 부모로서의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자식 일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부모의 마음, 그것이 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셈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수법은 날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으며 실제 국가기관의 업무 처리 방식이나 전문 용어들을 교묘하게 모방하여 피해자들이 속아 넘어가기 쉽게 만듭니다. 특히 우리 중장년층의 경우 최신 금융 사기 수법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에이 설마 내가 당하겠어?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인해 피해를 키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디지털 기기 조작에 익숙하지 않은 점도 때로는 범죄에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절대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이 너무나도 교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악랄한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어떻게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그리고 자녀의 미래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첫째, 일단 의심 무조건 확인. 원칙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검찰입니다. 경찰입니다. 금융감독원입니다. 어떤 기관을 사칭하든 전화로 금전 이체나 개인정보, 금융정보를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응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으십시오. 그리고 자녀나 지인을 사칭하며 급하게 돈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해당 자녀나 지인과 직접 통화하여 사실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당황스럽고 다급한 상황일수록 일단 멈춤 생각 확인. 이 3단계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둘째,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보안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예를 들어 지연 이체 서비스는 일정 금액 이상 이체 시 최소 3시간 이후에 실제 송금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사기를 당했더라도 그 3시간 안에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이체를 취소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입금 계좌 지정 서비스. 는 미리 지정한 계좌로만 일정 금액 이상 송금이 가능하도록 하여 생면부지의 사기범 계좌로 송금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 문의하셔서 이런 서비스들을 꼭 신청해 두시길 권합니다. 또한 고액의 자녀 결혼자금 등은 한 계좌에 몰아두기보다 여러 계좌로 분산하거나 자녀와 공동명의 계좌를 활용하는 것도 피해를 줄이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 URL은 절대 클릭하지 마십시오. 셋째,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꾸준히 공유하는 것입니다. 평소 자녀와 보이스피싱 사례 및 예방법에 대해 충분히 대화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위급 상황 발생 시 서로 연락할 수 있는 비상 연락망을 여러 개 만들어 두거나 가족끼리만 아는 가족 암호 같은 것을 미리 정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엄마, 사실 나 5인데 혹시 지금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었을 때 미리 정해둔 암호를 대답하지 못하면 의심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녀들은 부모님께 최신 보이스피싱 수법을 주기적으로 알려드리고 부모님 휴대폰에 스팸 차단 앱을 설치해드리는 등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결국 가족 간의 긴밀한 소통과 신뢰가 최고의 예방책입니다. 넷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상황에 처했거나 이미 송금한 경우라면 즉시 망설이지 말고 112경찰청 또는 해당 금융기관 콜센터에 전화하여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은 시간이 생명입니다. 얼마나 빨리 대처하느냐에 따라 피해를 막을 수도 최소화할 수도 있습니다. 신속하게 지급 정지를 요청하면 범인이 돈을 인출하기 전에 막을 수도 있으며 피해 구제 절차에 대한 안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절대 혼자서 해결하려 하거나 당황하거나 자책하며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1분 1초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라도 나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셨다면 그 생각을 잠시 내려놓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결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범죄자들이 워낙 교묘하고 악랄하기 때문에 누구든 순간적으로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 자책하거나 부끄러워하며 혼자 끙끙 앓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오늘 들으신 내용을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작은 관심과 공유가 다른 누군가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우리 중장년층 여러분들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금융사기 유형과 그 예방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그리고 깊이 있게 정보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단순히 자극적인 사례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실적인 정보와 분석으로 여러분의 든든한 금융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안전하고 평온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녀의 결혼자금 혹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노후 자금을 한순간의 실수로 잃는 비극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현실적인 위협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두 분의 안타까운 사례가 결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내 가족도 언제든 당할 수 있다. 는 경각심을 항상 마음속에 품고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방심은 가장 큰 적입니다. 하지만 너무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이스피싱의 수법을 미리 알고 침착하게 대응 원칙을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대비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자녀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헌신하는 부모님의 마음은 세상 그 무엇보다 숭고하고 아름답습니다. 그 소중한 마음과 정성으로 모은 귀한 자산이 악랄한 범죄에 짓밟히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조언들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주변 분들과도 나누셔서 모두가 안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철저한 준비와 끊임없는 관심만이 우리 가족의 행복을 굳건히 지키는 길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과 소중한 자녀의 미래를 지키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진심으로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 채널을 통해
더 많은 지혜와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